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제가 에어컨 관련된 영상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무풍 에어컨 한번 써보고 리뷰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이 와서 제가 집에 있는 에어컨을 철거를 하고 무풍 에어컨을 한번 설치해봤어요. 테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저 무풍 에어컨 꼭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요. 2019년도 삼성 무풍 에어컨 갤러리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던 거,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좀 분석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기만할 필요 없겠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송풍구가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 가운데 있는 팬을 자세히 보시면 엄청 작은 마이크로 홀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나올 때 이 홀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쪼개져서 나옵니다. 원래 보통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쓰고 봄, 가을, 겨울에는 여기 별도의 좀 예쁜 에어컨 커버 같은 걸로 이렇게 좀 감춰 놓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감춰놓지 않아도 사계절 내내 거실에 이렇게 놔둬도 인테리어적으로 되게 예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단언컨대 제가 본 에어컨 중에서 디자인 하나만큼은 얘를 따라갈 수 있는 게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작업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벽걸이 에어컨도 여기 있는 삼성 무풍 에어컨이거든요. 여기 있는 작은 홀에서 지금 바람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실의 스탠드형 에어컨하고 비교하면 디자인은 스탠드형이 조금 더 이쁜 것 같지만 얘도 오른쪽 위에 디스플레이도 있고 제 마음엔 되게 이뻐 보여요. 에어컨은 뜨거운 바람이 뒤로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나오는 건데 어떻게 바람이 안 나올 수 있지?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앞에 이렇게 손을 대보면 바람이 거의 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제품을 좀 뜯어봤는데요. 두 개의 팬이 있고요. 아래에는 서큘레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팬에서 나오는 바람은 여기 마이크로 홀에서 한번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바람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거의 바람이 안 느껴질 정도로 약하게 나옵니다. 만약에 바람을 끄면 멀리 보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밑에 있는 서큘레이터가 여기 양쪽 끝에서 바람을 이렇게 뿜어줘요. 가운데선 바람이 약하게 나오더라도 양쪽에서 바람이 세게 나오니까 가운데에 있는 차가운 바람까지 이렇게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게 바로 이 삼성 무풍 에어컨의 원리예요. 에어컨 바람을 직접 받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걸 거실에 설치해 두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거부감이 별로 안 들 거예요. 제가 작업실에 설치한 이 에어컨도 무풍 에어컨이고요. 제가 거실에 설치한 거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 구멍이 없어가지고 아 무풍이구나 알겠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 구멍이 있잖아요. 얘가 무슨 무풍일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강한 공기 순환이 필요할 때는 위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공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실내 온도가 설정 온도까지 어느 정도 도달을 하게 되면 얘를 버튼 한번 눌러서 무풍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얘는 거실처럼 이렇게 음성이 나오진 않는데 밑에 있는 송풍구가 닫히면서 지금 여기에도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거든요. 여기로 바람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컨의 원리는 1902년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없습니다. 냉매가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 실내에 있는 열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원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찬 유리컵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는 것처럼 안쪽에 물이 계속 맺혀가지고 안쪽의 습도는 거의 90% 이상 그렇게 막 유지가 되거든요. 이렇게 습한 곳에서는 곰팡이가 자라기 쉽잖아요. 그 곰팡이가 에어컨에서 가장 큰 냄새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에어컨들은 대부분 자동 건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안쪽의 습기를 관리하고 있어요. 에어컨을 사용하다가 전원을 끄게 되면 자동 청소 건조를 시작합니다. 청소 후 에어컨 운전을 종료합니다. 송풍 모드로 내부에 있는 에바포레이터의 물기를 말려주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습도 센서가 있어가지고 처음에 10분 동안 이렇게 말려주다가 습도 센서가 한번 측정해 본 다음에 습도가 너무 높으면 10분 더, 또 측정해보고 높으면 10분 더 이렇게 해서 최대 30분까지 이렇게 자동 건조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내부 습기를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자동 청소 건조를 시작합니다. 청소 후 에어컨 운전을 종료합니다. 내부의 습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자동 건조 기능이 필수적입니다. 요즘은 공기청정기도 우리의 필수 가전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나 원리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에어컨은 뜨거운 바람이 뒤로 들어가가지고 찬바람이 앞으로 나오는 거고 공기청정기는 더러운 바람이 뒤로 들어가가지고 깨끗한 바람이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에어컨에 뒤쪽으로 공기가 들어갈 때 필터로 이걸 한번 걸러주게 되면은 공기청정기 기능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에어컨에는 공기청정 기능을 잘 적용을 하지 않을까요? 공기청정 필터는 공기가 지나가는 흐름을 방해합니다. 이 에어컨의 공기청정 필터를 사용하려면 되게 촘촘한 필터가 아니라 조금 중간에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는 그런 필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아마 제 얼굴도 이렇게 보일 텐데 이게 무슨 PM2.5나 PM1.0까지 미세먼지를 걸러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얘도 지금 여기 보면 PM1.0 필터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전기를 흘려줘가지고 미세먼지가 여기다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미세먼지를 제거해요. 고성능 공기청정기만큼의 효율을 보이거든요. 그 대신에 전기로 이렇게 먼지를 흡착하는 방식이니까 중간에 세척을 해줘야 돼요. 그냥 샤워기 같은 걸로 이렇게 세척을 하고 말려가지고 바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필터를 교환해 줄 필요가 없고 유지비가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PM1.0 필터 외에도 이렇게 열어보면 두꺼운 먼지를 걸러주는 이런 프리 필터도 있고 탈시 필터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냄새 흡착 용량이 초과하게 되면 얘가 오히려 냄새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얘는 2달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고, 얘는 이제 공기가 위로 들어가서 아래로 나오니까 필터는 이 위에 있고요. 자, 필터를 한번 빼볼게요. 여기 상단에 놓여진 이게 이제 프리 필터, 일반 그냥 큰 먼지들을 걸러내는 필터고요. 얘도 거실하고 마찬가지로 전기 집신식 필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CAC 인증을 받은 거고, 2개의 탈취 필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냉방 모드에서 청정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 청정 추가라고 뜨고, 청정 운전을 추가합니다. 원래 온도만 뜨는데 청정 운전을 추가하게 되면 온도 외에 PM10, PM2.5, PM1.0, 가스 등 이 중 가장 나쁜 상태 거를 표시하게 돼요. 벽걸이도 마찬가지로 청정 모드를 추가하게 되면 미세먼지 농도와 온도가 번갈아 가면서 표기가 돼요. 에어컨에 공기청정 기능이 들어가면 정말 좋은 점이 뭐냐면 내 안쪽에 곰팡이나 이런 습기 관리하기에 되게 좋아요. 에어컨을 끄고 공기청정 단독 모드로 사용할 때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는 프리미엄 에어컨을 사신다면 저는 공기청정 기능이 꼭 있는 에어컨을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스마트폰에 있는 빅스비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얘한테 음성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이 빅스비, 거실 에어컨 켜줘. 이렇게 전원을 켜고 끌 수도 있고, 모드를 바꾸거나 무풍 모드로 바꾸거나 실내 온도를 확인하거나 이런 기능들을 다 이제 음성으로 사용 가능해요. 그리고 빅스비가 만약에 안 되는 스마트폰이거나 아니면 삼성이 아니라 다른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스마트띵스라는 어플을 사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에어컨을 조작할 수 있어요. 집에 도착하기 전에 공기청정 기능이나 에어컨 기능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쐬니까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용하다가 전원을 딱 끄면 사용했던 전기 소모량이 여기 킬로와트 아워로 이렇게 떠요. 그러면 그 킬로와트 아워에 나온 숫자에 곱하기 한 200원 정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 전기 요금을 알 수가 있는데, 왜 200원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따로 찍었거든요. 한 달 소모량은 어플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성능이 더 좋으니까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지 않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인버터 에어컨들은 전원을 이렇게 켜놔도 목표 온도하고 가까워지게 되면 전기 소모량은 극도로 이렇게 낮춰지거든요. 여기 무풍 기능까지 같이 적용을 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매우 절감이 많이 됩니다. 24도는 너무 춥고 25도는 너무 더워 0.5도 단위로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보통 이제 1도씩 이렇게 온도를 낮추면 전기요금이 한 5에서 7% 정도 더 나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얘는 중간값이 있으니까 전기요금 절감이 여러분들의 체감온도 설정하는데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겠네요. 제가 무풍 에어컨 1세대를 예전에 좀 본 적이 있는데 청소하기가 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좀 이렇게 뜯어서 보니까 분해가 정말 쉽더라고요. 스크류 4개만 풀면 바로 여기 있는 전면 판넬이 그대로 분리가 됩니다. 안쪽에 있는 팬을 청소하려면 스크류 4개만 더 풀면 팬도 분리가 되고요. 셀프 청소를 어느 정도 하실 줄 아는 분들에게는 관리 측면에서 되게 편리해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제품을 함부로 분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께 제품을 분해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에어컨 내부에 생기는 곰팡이는 막으려고 해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자동 건조 기능을 이용하고 공기청정 기능까지 같이 이용해가지고 내부의 습기를 계속 말려주거나 내부를 청소하는 방법 등이 있겠죠. 얘는 그런 점에서 모든 게 다 되게 편리하게 만들어졌어요. 여기 패널도 청소하기가 되게 쉬워가지고 그냥 청소기 가지고 이렇게 청소하면 되고요. 구조가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냄새나 습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열렸다 닫혔다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항상 열려 있어서 자동 건조할 때 효율이 더 뛰어납니다.
최신 기술을 경험해보고 싶고 괜찮은 기술들을 이렇게 체험해보고 오래 쓰실 거라면 이런 제품을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서 앞으로 이런 디자인의 제품들을 좀 보급형 제품들에도 많이 이렇게 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에어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에어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리플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